이번에는 모델 Y의 차주분 시승기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뭔가 바람피다 돌아온 느낌인데. 아, 그렇죠. 문자 그대로의 바람이 아닌 건 뭐 신선한 또 자극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환기라는 차원에서. 네. 근데 지금 이 시내를 통과를 하면서 두 모델을 바로 이제 비교를 해보시잖아요. 아이오닉 5하고 위하고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 어렵네요. 와이가 듣고 있어가지고. 뭐 둘 다 좋은 모델이에요. 둘 다 좋은 모델이고. 아까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그쵸. 이 시내로 들어와서 울퉁불퉁한 길을 가다 보니까 확실히 서스펜션의 부드러움이나 승차감 측면에서의 안락함은 아이오닉 5가 한 수 위인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고속도로에서는 또 은근히 차이 안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이 영역으로 오니까. 근데 네. 여기는 확실히 차이가 날 겁니다. 얘는 그러면 이제 오너 드리븐에 네. 플러스 고속도로 고속주행이 많으신 분이라면 불편이 좀 덜 하실 것 같고. 예. 지금 불편한 수준은 아닌데 확실히 승차감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오닉 5가 더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고속 주행할 때는 전혀 거슬리지 않았는데 네. 지금 이 환경에서는 약간 좀 거슬립니다. 약간. 네. 뭐 심하게 거슬리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테슬라 모델들 뭐 너무 딱딱해서 못하겠다 그 정도 절대 아닌데 단단한 스포츠 세단 정도의 반응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안에 파여 있는 길인데 이렇게 툭툭 뱉는 듯한 현상이 벌어지네요. 그 영상 올려주신 것 중에 아이오닉 보면은 그 약간 좀 되게 심한 그런 네네네. 출구간? 파톨. 네, 그런데 지나다닐 때 보면은 되게 네. 인상적이었고.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가면은 이제 막 덜컥 그렇죠. 쾅 하는 네. 느낌이라. 얘 정도의 로스트 프린스와 서스펜션의 강정이면 얘는 퉁 하고 튈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여기 노면이 일켜있긴 있는데 예, 드드드드드 하면서 길을 다 읽어냅니다. 발 컨트롤을 잘 하셔서 그런지 그 원페달 드라이브를 옆에서 느끼면서 불편감이나 이런 건 별로 크진 않네요. 다행입니다. 예, 요거는 오너들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한 부분이니까 네. Y를 타시는 분들은 좀 이 페달을 정밀하게 원페달 드라이빙 하는 요령을 익히시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이 상품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오너들이 좀 그 용도에 맞게 매뉴얼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맞죠. 아까 아이페달 아이오닉 써보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비슷했어요. 지금 이 그렇죠. 느낌이. 네. 또 그래서 아까는 시승할 때 그 아이페달은 아니고 아까 뭐 3단계. 네, 3단계. 네. 3단계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맞아요. 아이패드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 컨셉이 워낙 달라서 그렇죠. 네. 너무 다른 차예요, 보면. 맞아요. 안에도 내장도 너무 다른 차고 지금 두 모델을 고민하는 오너들은 별로 없겠어요. 네. 취향이 너무 그 차이가 나서 Y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이오닉 5의 매력을 느낄 일이 없고 아이오닉 5를 좋아하시는 분이 모델 Y의 매력을 느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타보시면 네. 자기가 어떤 쪽 성향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있어야 된다면 이제 모델 3랑 아, 아이오닉이랑 욕심이 많으신 분이네. 이게 이슬람 쪽이시군요. 아, 너무 개성이 서로 다르니까 맞아요.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네. 근데 이제 얘하고 이제 SUV라는 컨셉이 맞춰 떨어지니까 얘보다는 모델 3, 아이오닉 5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좋은 조합이 아닐까. 한대를 유지한다면 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 3 퍼포먼스와 아이오닉 5의 후륜. 이게 최적의 조합일 것 같아요. 그쵸. 저렴하고 멀리 가고 네. 편안하고 굳이 뭐 스포츠성을 느낄 것도 없고 그렇죠. 스포츠성은 모델 3로 네. 퍼포먼스로 느끼고. 한 대만 있어야 된다면 뭐 Y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쪽을 다 커버. 그렇죠. 오너가 좀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이빙, 그 적극적인 오너 드리븐을 즐기면서, 그 다음에 가족들도 어쨌든 이용할 수가 있고, 네. 또 가족들이 뭐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운전자가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 편안하신 거 타시다가 오시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뭐 그렇지 않다면 아, 그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멀미를 유발하는 극악의 차다라는 건 정말 악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아니면
발 컨트롤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시거나 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까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하루 하루 이틀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한두 시간은 좀 짧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하다 보면은 감 잡으셨죠. 뭐 저는 좀 기분 나쁘게 재수없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경력이 한 있으시니까. 5분 정도니까 그게 이런 요령이구나 하고서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귀찮기는 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겠지만 이게 브레이크 쪽으로 발이 안 가니까 오히려 더 편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페달을 하나만 가지고 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100km를 주행을 해봤으니까 물론 단계를 선택을 해서 더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조사가 배려하는 거고 더 베스트인 세팅은 맞아요. 없어서 못 쓰는 거는 누차 얘기하지만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의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플랫폼이 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모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이고 또 우리나라 기업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경쟁적인 상품을 내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테슬라와 같이 내연자동차 전통적인 굴뚝 산업이 아닌 실리콘밸리에서 태동한 기업들이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대부분 현대차가 되게 탑클래스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죠. 탑1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런 혁신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모델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드웨어에서는 우려를 가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장단점이 워낙 분명해서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 같은 부분이긴 한데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네요. 그게 소프트웨어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테슬라가 구현하고 있는 통합 소프트웨어가 많이 앞서 있어요. 쉽지 않죠.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이제 전기차로 오면서 비중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출력 전반적으로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코어인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만큼이나 중요하고 오히려 그 이상의 의미를 차지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 지금 자율주행 보조만 해도 벌써 차이가 나는데 본격적인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오는 상품성의 격차, 소비자들의 만족도의 격차가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소프트웨어에 얼마나 힘을 줄지를 보고 있어요. 자동차를 처음에 개발을 하면서 테슬라처럼 맞는 옷을 입히는 경우가 아니니까 테슬라는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최적의 전기차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통합 OS를 통해서 계속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거고 내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들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런 VC 협력사들과 함께 모듈을 붙여가면서 기능을 늘려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합 OS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장치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나중에 연동이 돼서 전체적인 합으로 구성되는 이런 방식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출발점도 다르고 소비자들이 그걸 대하는 사용성 그리고 또 발전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근데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은 통합 OS 쪽으로 가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 내연 자동차는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게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회사의 뭐랄까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가짐이 다를 거라서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내연 자동차 나름대로 해법을 찾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캔 통신이라든지 캔 FT, 플렉스웨이 이런 것들을 테슬라가 안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진짜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복잡해지면 오류가 많아지고 오류를 찾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빼는 게 더 중요한데 얘네는 시작부터 아예 없던 상태니까 그냥 그렇죠. 쭉 올라갔던 거고 기존 내연차들은 빼야 되는데 쉽게 뺄 수가 없겠죠. 기존에 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지만 각자 각 분야에서
그동안 기술 분야에 투자했던 비용이라든지 노력, 시간, 또 기술의 난이도 이런 것들은 뭐 통합OS나 뭐 개별적인 마이크홈으로 붙는 펌웨어나 사실 난이도를 나눈다는 게 우습잖아요, 엔지니어링에서. 근데 더 효율적이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연히 가려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뭐 이제 자율주행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에서 빠른 통신이 필요한 분야가 사실은 자율주행 외에는 뭐 엔터테인먼트 정도인데, 그 두 가지 요소만 없으면 지금 캔통세대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더군다나 뭐 시스템 뭐 전기 모터라든지 뭐 BMS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매트릭스 기본적인 파라미터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용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비전 센싱을 하던 뭐 라이다로 뭐 퓨전 센싱을 하던 여기서 오는 정보들이 너무나 엄청나고, 예. 뭐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것만 초당 2기가 bps가 넘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걸 또 프로세스에서 정확하게 연산을 해서 판단을 하려면 전 과정이 이제 굉장히 빨라요. 예, 뭐 대역폭도 문제고 프로세싱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뭐 테슬라와 이제 맞먹을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 다들 중국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재밌는 영화들을 보면 네. 크게 세 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는 이제 각본이 뛰어난. 그 다음에 이제 오락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갈등 요소거든요. 이 갈등 요소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요소가 빌런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타노스처럼. 빌런이 바보 같으면, 스테판 울프 같으면 진짜 낌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빌런이 됐던, 테슬라가 빌런이 됐던, 아니면 내자동차가 빌런이 됐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누가 히어로가 됐던 거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 두 강력한 힘의 충돌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는 건데, 지금 테슬라가 내연 자동차의 입장에서 보면 빌런이란 말이죠. 타노스 같은 빌런이에요. 왜냐면 타노스에 맞서서 모든 히어로들이 뭉쳐서 싸우니까. 네. 뭉쳐있나요? 지금 거의 뭉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리막을 중심으로 그 폭스바겐, 포르쉐, 뭐 현대,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코어가 되는 모터, 뭐 BMS 기술, 또 자율주행도 이제 뭐 테슬라 진영, 뭐 반 테슬라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뭔가 휴혈을 하면서 힘을 합치더라도 이게 한시적이고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쪽으로 변수가 생기게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첨예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먼지끼리도 손을 잡듯이 테슬라가 이제 화성과 이거야 그래서 쳐들어왔으니까 내연자동차 입장에서는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죠. 일단 살고 보자. 또 중국 업체들이 엄청난 물량 공세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전기 시장에서 얼마나 힘을 낼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중국차 업체들, 기업들이 이제 기업 사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정말 빠르게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잃기 시작한 것도 중국 시장이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 제조 기술이 굉장히 후진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뭐 다양한 브랜드들을 통해서 기술 제휴를 하고 또 빠르게 제조 산업 부분에서 노하우를 얻고 있다 보니까 3, 4세대 전에 현대차로 초창기에 중국 시장에서 손쉽게 경쟁하던 그 패턴으로는 중국차를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이미 비슷한 품질에 거의 올라와 있는 중국의 내수 시장, 내수 품질을. 그래서 현대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자세를 다시 잡고, 실제로 초창기에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많은 그 현대 기아의 생산 라인들이 막 멈춰서거나 중국 기업에 넘어가거나 중국 신생 전기차에 매각되거나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전기차예요? 네. 중국이 변수예요. 중국이 저가형이면 저가형, 뭐 샤오펑이라든지 니오라든지 또 비아디 뭐 이런 업체들, 네. 리샹 이런 업체들이 고급형 전기차들을 빠르게 품질 좋게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닭것으로 작용할지도 사실 받고 있죠. 볼 때는 모델 Y가 상당히 매력적인 차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왜 이 차에 열광하고 이 차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있고 구입할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가. 네, 그런 어떤 이 차만의 매력, 이 차만의 경쟁력을 오늘 뭐 제대로 느끼지 않았나 싶고, 확실히 아이오닉5와 같은 다양한 형태, 상품성이 겹치지 않는 형태가 시장에 있다라는 거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일이에요. 땡기더라고요. 여유가 되면은 갖고 싶다. 제가 아이오닉5 이거 이번에 연비 테스트를 하면서 카마스터에게 메일을 받았어요. 차 준비되어 있다고. 네네. 사진하고 뭐 같이 왔는데 네. 그걸 보면서 아니 Y를 뽑을 걸 그랬나. 서로 지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서로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Y식의 깔끔한 이런 스타일, 미니멀리즘한 디자인이 또 다시 보니까 사진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심심한가 했더니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눈이 편안하네요. 생각보다. 그것도 약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서 아이오닉5가 처음에 볼 때는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하고 뭔가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약간 좀 복잡한 느낌이 좀 들긴 네, 하거든요. 약간 네. 정돈이 안 되는 느낌. 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인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 풍요로. 네, 북유럽. 네. 피겨 라이프 뭐 이런 스타일.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렇게 둘 비교를 하면은 어느 하나를 좀 바보로 만들고 맞아요. 네. 찍어 누르고 어느 하나를 좀 띄워주고 그래 네가 이겼어 라고 편을 갈라주면 좋아하니까 뭐 그런 어떤 평가들에 더 민감하게 또 의미를 두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한데 가장 결론은 이거예요. 얘 장점과 i5의 장점을 딱 합쳐놓으면 우주 최강의 전기차가 나올 것 같아요. 동력 성능은 Y, 실내 공간과 편안한 승차감과 또 여유로운 조작감은 i5, 소프트웨어는 Y. 이렇게 합쳐지면 정말 엄청난 전기차가 될 것 같네요. 그만큼 현대 아이오닉5와 테슬라 모델 Y는 취향에 맞는 사람에게 충분한 매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주분, 네, 이제 모델 Y를 가지고 손수 오셔서 아이오닉5와 함께 부산 전비 테스트도 해주고 아이오닉 시승기도 해주시고 네. Y 시승기도 해주시고 오늘 너무 귀여운 분을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Y 차주분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